안녕하세요. 이찬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펑셔널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뭐 멀티 패러다임 프로그래밍, 뭐 이런 언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그 영상도 올리고 있는데 요즘 펑셔널 프로그래밍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겸사겸사 이렇게 정리도 할 겸 이렇게 얘기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그렇지만 이제 하스켈을 제가 이제 처음 접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스칼라를 조금 하긴 했었어요. 하긴 했는데 사실상 그 어떤 펑션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좀 하고 코딩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좀 얕은 수준으로 그냥 이제 그 스칼라 API로 필요로 하니까 잠깐 써본 정도라서 그렇게 깊은 이해를 가지고 써본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하스켈을 이렇게 쭉 하면서 요 펑셔널 패러다임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기존에 제가 OOP 위주의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C# 같은 걸 좀 썼었고, 완전히 OOP 랭귀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OOP 틱하게 이렇게 좀 짤 수 있는 그 C++ 같은 경우나 아니면 네, 또 뭐가 있을까요? 파이썬 대표적인 오리엔티드 오브젝트 OOP 랭귀지죠. 네. 그런 걸 이런 걸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저도 그 경험이 대부분은 그런 랭귀지로 쓰다 보니까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딱 접했을 때 되게 어려움도 있었지만 되게 그 뭐랄까 신기한 부분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새로운 개념이 너무 많았고 사실상 진짜 완전히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잘 모를 때 C를 시작했을 때 그 느낌이 지금 하스케일을 하면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사고 방식에 대한 어떤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됐었는데 생각보다 이런 차이에 대해서 그 좀 뭐랄까 말을 많이 해주는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 OOP를 하시는 분들은 OOP 쪽으로 많이 하시고, 펑셔널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은 펑셔널 프로그래밍 쪽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영상이 제가 이제 초보 때 찾아봤거든요. 막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 진짜 할만한가, 할 만한 가치가 있나, OOP 이걸로도 충분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조금 뭐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뭐 그럴 때 제가 이제 이 하스케일을 시작했던 계기와 이게 정말 매력적으로 지금은 펑션 프로그래밍 정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네, 제가 왜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저도 아직 그 펑션 프로그래밍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강의를 올리기에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가르쳐 드릴 수는 없겠지만 초심자가 펑션 프로그래밍을 딱 접할 때 그 느낌이 아직 살아있고 그 다음에 그 접했을 때 뭐가 딱 재밌게 다가오는지 이런 것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펑셔널 프로그래밍 하면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이 날 수 있을 법한 게 함수가 물론 이렇게 생각이 날 거고, 두 번째가 사이드 이펙트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버그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이게 뭔가 그 익셉션에 해당하는 그런 버그라고 해야 되나? 네, 로지컬 버그 말고 이제 동작이 오동작이 숫자 하나 잘못 넣어가지고 게임이라고 예를 들면 벽에 낀다든가 이런 버그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런타임 에러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런타임 에러에 대한 그 사이드 이펙트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함수형 언어들이 많이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함수형 언어 프레임워크라든가 이런 패러다임을 가진 어떤 툴이라든가 언어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 세이프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우리 이 언어를 사용하면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는 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이야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가장 또 주목받을 수 있을 부분이 변수가 없다? 예, 뭐 사실 이것도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이긴 한데 변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뭐 모든 게 함수로 풀 수가 있다. 그걸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OOP 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랭귀지를 좀 많이 접해 보신 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왜 그런 오해가 생기냐 생각을 해봤더니만 이게 멀티 패러다임 랭귀지의 영향이 큽니다. 그 멀티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어떤 개념도 들어가 있고 기존의 뭐 임퍼러티브 프로그래밍, 뭐 명령형 프로그래밍 아니면 뭐 객체지형 프로그래밍의 어떤 그 방법이 같이 공존하는 이런 랭귀지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거냐면 함수형의 어떤 이 패러다임 자체를 조금 얕게 가져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어, 람다 함수라는 얘기를 딱 처음에 들으면 뭐 익명 함수, 람다 함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게 뭐랄까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람다 함수, 익명 함수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랄까 좀 뿌리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구현된 형태라든가 이런 건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 똑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뭐 솔직히 용어적 차이기 때문에 딱히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만 람다 함수는 정말 그 람다 함수라고 하면 저한테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하스켈을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람다 칼큘러스 람다 대수라는 거에 기반해서 그 뭐야 요런 프로그래밍 하스켈이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람다 함수가 정말 이런 어떤 펑션 프로그래밍의 랭귀지에 되게 약간 C 입장에서 보면 약간 어셈블리어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정말 함수의 정말 아주 기본체의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OOP에서 이게 딱 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함수 이름이 없는 그냥 그런 함수로 그냥 이렇게 익명함수랑 동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연히 이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오인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게 함수의 이름 쓰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람다 펑션 쓰는 거야. 뭐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별로가 없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람다 함수 왜 쓰는 걸까? 람다 그 함수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이름 없앤 것 뿐이지 않냐? 이런 오해들이 있으면서 이제 펑셔널 랭귀지 자체가 어떤 좀 거기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실제로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 하는 오해를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설명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설명하다 지쳐버리는 그런 네,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랄까 함수형 언어가 그 기능적으로 어떤 뭐 모나드라든가 펑터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멀티 패러다임 랭귀지에서는 맵 함수, 뭐 필터 함수, 뭐 폴드 함수라고 하는 리듀스 함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런 이걸 갖다 하이어 오더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이어 오더 펑션을 쓰면 난 펑셔널 프로그래밍 하고 있어. 약간 이렇게 또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약간 좀 목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약간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약간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펑셔널 프로그래밍 뭐 배우긴 배워야겠는데 시간은 없고 딱히 뭐 이거 배워야 될 필요성도 잘 못 느끼겠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야 버그 없는 랭귀지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게 뭐 그런 완벽한 언어가 있으면 사람들 벌써 다 썼게 얘기를 하지만 어 100%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100%는 아닌데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저는 뭐랄까 하스켈을 초보 때부터 이렇게 연습을 해오잖아요. 그 알고리즘 문제를 이렇게 몇 개 풀어보고 있는데 어 약간 좀 새로운 경험인 게 뭐냐면 일단 메모리 익셉션이 그런 에러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그냥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 그냥 그 런타임 상에 일어나는 익셉션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네.
전혀 결이 다른 에러가 조금 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런타임 에러, 널 익셉션에 대한 부분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구조고 사실상 예, 그렇게 일어나지가 그런 에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타입 에러가 엄청 많이 나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OOP 하시는 분들이 뭔가 객체 지향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왔을 때 조금 놀라시는 새로운 경험이라고 할 만한 부분 중 한 부분인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랄까 정말 이거 배워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이프티가 너무 펑션 프로그래밍에서 좋다 보니까 뭐 약간 이제 OOP나 이제 임페러티브 랭귀지에서 명령형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도입을 하는 것 중 이런 널 익셉션 처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도입을 해요. 물음표 요 연산자 많이 보셨잖아요. 뭐 코틀린에도 있고 저기 어디냐 스위프트에도 있고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나 자바 같은 경우는 옵셔널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게 사실상 하스켈에 maybe라는 타입이 있어요. 요게 이제 파생되어 온 거라고 저는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고요. 뭐 사실상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예, 이걸 갖다가 이제 보통 이제 펑턴의 모나드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건 뭐 어려운 얘기는 저도 이제 가르칠 뭐 그게 안 되고 저도 이제 개념을 잡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나하나 그런 거를 실제로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이 기능을 위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 널 익셉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멀티 패러다임 랭귀지가 그냥 이제 내가 평소대로 코딩 하듯이 짜면서 이런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좋은 점들을 가져다 쓰는 이런 언어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되게 안전하게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는데 아무래도 멀티 패러다임이다 보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뭐랄까 어차피 패러다임이라는 거 사실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기능을 갖다 쓴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기능을 썼을 때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하는데 어차피 그냥 명령형으로 짤 거면서 어차피 try, catch, 이문 쓸 거면서 저런 어떤 타입을 괜히 복잡하게 만드는 이런 걸 괜히 가져다 써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보니까 좀 뭐랄까 멀티 패러다임보다는 조금 좀 순수한 함수형에 좀 가까운 좀 강제적으로 컴파일러가 함수형을 좀 강제하는 이런 랭귀지를 조금 선호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언어들이 되게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비주류예요. 네. 요즘 뜨고 있죠. 러스트 같은 언어는 제가 평가하기로 임페러티브 명령형이랑 그 함수형의 어떤 조합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잘 만들어진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코틀린도 나름대로 훌륭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스위프트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다듬어졌다 생각이 되는 언어입니다만은, 그 완성도 면으로 봤을 때는 정말 러스트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상 하스켈에서 생각하는 구조가 저는 이제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하스켈에 있는 코드 그대로를 옮겨오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네. 하스켈에서 이렇게 뭔가 언어를 짜다 보면 뭔가 명령형 언어랑 너무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 코드를 옮기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거의 그대로 옮겨와도 코딩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러스트를 또 오래 하진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이라고 딱 일반화하기는 애매합니다만은 일단은 뭔가 알고리즘 짜는 수준에서 약간 이제 간단한 이제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제 프로토타이핑 하는 정도 수준까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거의 하스켈로 생각해서 하스켈 형식으로 생각을 해서 뭔가 짜놓은 코드를 그대로 옮겨와도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되는 그런 거를 좀 느꼈습니다. 네, 느꼈고 일단 기본이 임뮤터블이 디폴트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강제적으로 뭔가 이거를
그 뮤터블한 베리어블로 만들어 주지 않고서는 기본적으로는 임뮤터블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잘 선택해서 넣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러스트가 정말 사랑받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정말 그 펑셔널 패러다임을 잘 도입한, 잘 녹여낸 그런 언어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 러스트 같이 정말 그렇게 잘 섞인 언어를 제외하고는 약간 오히려 그 어설프게 펑셔널한 이런 개념을 딱 도입했을 때, 약간 가독성 떨어지고 괜히 코드 장황해지고 뭔가 코드가 깔끔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펑셔널을 짰을 때 클린 코드의 개념에서는 펑셔널이 참 좋은 이점이 있지만 그보다 사실상 더 근본적인 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좀 그 장점이 잘 살아나지 않는 부분이 또 하나의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함수형으로 확 오기에는 또 뭐 거기에 들어간 노력이나 시간이 되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완전히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뭔가, 멀티 패러다임 언어로 함수형을 배우는 것보다는 이왕 펑셔널 프로그래밍 배운다고 하면 좀 이렇게 진짜 함수 지향적인 그런 언어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저는 일단 정말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한 것 중 놀라웠던 게 어떤 널 리셉션이나 런타임 에러만 조금 줄어들어도 이걸만 컴파일 단에서 실행하는 도중이 아닌 컴파일 단에서 이렇게 또 잡아내더라도 초기에 어떤 생산성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죠. 그때 좀 머리 아플지 모르겠지만 통과하고 났을 때 진짜 실수로 내가 숫자를 잘못 넣은 거 이런 경우 아니면 대부분 제가 의도한 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 이제 변수에 그 예상치 못한 값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일단 함수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번 값이 정해지면 얘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예상치 못한 함수가 콜이 되거나 이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한 번 더 콜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같은 함수를 두 번 호출하거나 뭐 이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런 경험도 있었고. 네, 그런 오작동은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당연히 함수형 프로그래밍도 테스트 방법이 다 존재하고 무조건 이제 자기 의도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가 필수입니다. 무조건 이제 에러만 딱 해결됐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코드 완성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제 뭔가 디버깅의 컴파일을 좀 빡시게 하는 대신 디버깅의 시간이 현저히 그 익셉션을 다루는 그 부분이 확실히 없어진다. 그러한 장점이 저한테는 이건 정말 펑셔널 프로그래밍 배울만하다 할 정도의 어떤 가치를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 요즘은 이제 점점 약간 OOP에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서버 같은 것도 이제 웬만하면 이제 요런 펑셔널한 이런 그 랭귀지를 좀 선호하면서 쓰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파이썬이나 C를 좀 오래 써왔으니까 그 파이썬과 C로 해결하지 그렇게 해결해 왔던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이걸로 대체할 수 없을까 하는 어떤 챌린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랑 멀티 패러다임 랭귀지, 그 명령형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충 알아봤는데요. 알아봤다기보다는 제 소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입문자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입문자들이 이제 요거를 딱 문턱에 딱 섰을 때 어떤 고민이 있었을지 제 나름대로의 고민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생각해 본 결과 이제 이러이러한 게 좀 공유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러이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간단하게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서로 같이 알아가고 싶은 거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토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